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보물선에 보물이 있는 줄도 몰라요. 그리고 허가 절차도 밟지 않았어요. 인양도 어려운 데다가 인양한다고 해도 동아건설이나 러시아 등과의 법적인 분쟁 등이 뻔히 예상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150조 원의 보물선을 찾았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이 10여일 전에 인수한 제1제강이라는 업체는 상한가를 마구 치게 되죠. 이렇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럼 제1제당의 주가 부풀리기 이런 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장르의 사짜 느낌 나는 그런 걸 추적하는 거를 상당히 재미있어 하거든요. 그래서 17일 날 보물선이라는 얘기가 뜨면서 또 재미있는 아이템 하나가 걸렸어 그러면서 당시에 신일그룹 홈페이지를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신일그룹 돈스코이 기자회견을 한다. 서울에서 25일, 26일경에 한다고 나와 있는데 저는 이 기자회견 한다는 내용을 보면서 이 자신감 좋은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홈페이지를 좀 여기저기 둘러다 보니까 눈에 확 띄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요.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 국제거래소를 자기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가상화폐들은 실물이 없이 화폐를 가지고 하는 거지만 자기들은 보물선이라는 실물을 담보로 한 가상화폐인 신일 골드코인이라는 거를 만들었으며 그걸 팔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걸 딱 보는 순간 뭔가 이런 느낌? 그리고 필이 딱 오길래 이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봤더니 이런 내용이 보여요. 신일 골드코인이고요. 전일 대비 1,000원이 올랐다고 하면서 10,000원이 돼 있고요. 보시면은 시가가 만원 해서 전일 대비 1,000원이 올랐다고 하고 거래량이 무려 150만 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고가는 10만 원이에요. 도대체 언제 10만 원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니까 뭔가 좀 그래프가 이상해요. 그리고 거래량이 있다는 것은 어디서 거래가 된다라는 내용일 텐데 문제는 뭐냐면 이 표가 거래가 연동되는 그런 기반의 표가 아니라 그림 파일이에요. 단순하게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 파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래량이나 주가의 오르내림이 다 실질적으로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오르내린 것이 아니라 그냥 그림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사실 저는 이 표를 보면서 막 웃었는데 웃으면서 오히려 더 흥미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일을 벌였는지 더 궁금해져가지고 사건을 좀 더 들여다보게 됐어요. 그럼 이제 신일 골드코인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암호화폐들은 실물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반면에 자기들은 세계 최초로 실물을 담보로 한 가상화폐 골드코인을 발행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가상화폐의 실물인 150조의 보물선이 발견이 됐다. 즉 골드코인이 가치가 높아진다라는 이런 스토리가 대충 만들어지잖아요. 마침 엊그제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여기에 투자한 투자자의 인터뷰가 있어서 실제 투자를 하신 분의 얘기를 살펴보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밖에서 아무리 봐봐야 실제 투자하신 분보다 내용을 잘 알지 못하겠죠. 그래서 실제 투자한 분의 인터뷰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요, 제안을 2월 달에 받아서 5월 중순에 투자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월 달에 투자를 해준 지인도 믿음이 갔고, 또 그 신일그룹 측에서 돈스코이어 영화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거나 청년 실업가를 구제하거나 또 울릉도 전체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우리가 만들 것이고 또 돈스코이어가 정부하고도 이미 다 협조가 끝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2월 달이죠. 2월 달에 처음에 제안을 받았을 때 2월 달에 금괴하고 보물이 150조 정도 추정되는 게 있었고 일본에서도 100억을 투자한다는데 우리가 거절했어. 그리고 순수하게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거야 라는 게 공지사항에도 다 나와 있었다라고 하고요. 좀 더 내용을 보면 이제 점입 가경이란 말을 여기서 쓸 수 있는데요. 그래서 2월 14일경에 골드캐시를 무료로 나눠줬고요. 5월 달에 골드코인이라는 걸 만들었다고 해요. 골드코인을 만들면서 빨리 등록을 해라 라고 했고요. 여기에 이분은 500만 원 정도를 투자했다 그래요. 왜 500만 원을 투자했냐? 왜 그랬냐면요. 500만 원 이상을 투자하면 본부장 타이틀을 달 수가 있고요. 300만 원은 팀장이고
200만 원은 자문위원하고 센터장이라는 직함을 줬다라고 하네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스토리죠. 우리가 다단계 보통 하게 되면 이런 스토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 골드코인이 그럼 얼마까지 가냐? 그 얘기를 보면요. 발행가는 200원이에요. 200원인데 이게 그럼 얼마까지 갈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상장가가 1만 원이라고 했네요. 아까 잠깐 보시면은 이미 만 원은 이 표상으로 보면 이미 만 원은 도달한 거나 뭐 다름없네요. 그래서 상장가가 1만 원이라고 했고요. 자, 1만 원은 장난인 거고 1만 원에 상장을 하고 10만 원 가는 것도 시간 문제다. 결국은 200원을 투자하면 만 원까지도 금방 가고 10만 원 되는 것도 시간 문제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이 신일 골드코인을 사라고 얘기를 한 거죠. 거기에 더해서 100만 원 이상 투자한 사람이 누구를 추천하면 투자한 금액의 20%를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또 코인을 준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임 대표님을 추천했다. 그래서 임 대표님이 5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돈의 20%인 100만 원을 저한테 또 코인을 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단계의 전형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다단계는 특이한 게 내 하부 구조가 투자한 금액의 20%도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또 코인으로 준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전한 사업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500만 원을 이분은 투자했는데 돈을 어디다 넣냐? 전 대표의 개인 계좌에 넣었다 그럽니다. 법인 통장으로 넣은 게 아니라 신일그룹의 전 대표의 개인 계좌에다 돈을 넣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돈을 넣고 놓으니까 개인 계좌여서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상하다? 왜 개인 계좌로 넣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가명인데다가 전과 이미 시범이고 그리고 6월 1일 날 이미 구속 수감이 돼 있는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일이 이쯤에서 이상하게 돌아가자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압력들이 들어가면서 신일그룹은 투자금을 환불하겠다. 너희들 그렇게 우리 믿지 못하면 투자금 돌려줄게. 라고 신문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투자금 환불 신청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투자자가 한 말인데요. 자, 열흘 전에 카톡을 보냈어요. 회사 담당자한테. 그래서 뭐 이런 회사가 있냐. 그랬더니 환불을 하십시오. 라고 답장이 와서요. 자신의 환불 계좌를 보냈다라고 하고 답장이 뭐라고 왔냐면 25일 후에 입금되니까 기다리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는 카톡이 30일 후에 입금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25일 후에 입금된다라고 그 내용이 다 다른데 지금 일단 인터뷰에 응하신 분은 이 사람들 말을 믿지 않고 있지만 아직도 25일, 30일 후에 입금된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 투자자 같은 경우는 그 경찰에다가 지급정지 아니면 계좌 동결 조치를 해달라라는 요청을 하려고 봤더니 직원이 말하는데 계좌에 돈이 빵원이다. 돈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 내역이 그렇게 많은데 계좌에 들어오는 대로 돈을 족족 바로 빼가서 현재 지급정지를 신청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만 봐도 이 얘기는 이제 종료가 돼야 되는 시점이에요. 더 이상 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 얘기가 종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까도 언급드린 것처럼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그래서 고객인 척 신일 골드코인 거래센터에다 전화를 해봤다고 해요. 아직까지 투자가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그 회사에서 다음과 같이 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투자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금 신일께 제일 강력하고 지금 일은 단순하게 호사다마다. 호사다마라는 말이 이런 상황에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단지 지금은 막 낀 거에 불과하고 그걸 넘기지 않으면 사실상 한국에서 부자 되기는 힘든 것 같다. 그러니까 부자 되려면 지금 투자해야 된다라는 뭐 얘기와 다름없는 거고요. 보물선에서 보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투자한 만큼의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으로 다시 보상을 해주겠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보유만 하더라도 그에 따른 또 다른 배상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지금도 꼬시고 있다는 거죠. 이 인터뷰가 8월 2일 날까지도 계속됐으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끝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 언급드렸던 내용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진행형이라는 얘기고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랬냐. 그 배 자체가 보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울릉도에서 엄청난 관광 자원의 효과가 있고, 또 계약상 자체에서 보면 러시아가 우리나라에서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없게끔 계약서가 되어 있으니 우리나라가 가질 수 있다. 도대체 어떤 계약서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처음에 살펴본 내용들을 보면 다 거짓말이 아닐까라는 추정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어떤 거였냐면요. 왜 개인 계좌로 돈을 받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사장님이 어떤 짓도 할 수가 없으며 그 내용이 다 공개가 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개인 계좌로 돈을 보내라. 이런 답변을 지금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길게 끌어왔던 보물선의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야 될 때가 거의 온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찰에서는요, 신일그룹의 전 회장을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고요. 또 신일그룹 관계자들을 출국 금지시켰습니다. 거기에다가 투자 사기 의혹을 수사를 확대하면서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을 확대해서 이관을 시켰고요. 이 정도로 경찰에서 압박이 들어가자 신일그룹에서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했냐면요. 소송을 시작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돈스코이오 발굴의 우선권을 인정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이죠. 그런데 이 소송을 낸 것은 뭐냐면, 소송하면은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럼 그동안은 누구 건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시간을 벌려는 의도로 파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언론 인터뷰를 하거나 경찰에 진술하는 피해자들한테는 환불을 해주지 않겠다. 뭐 이렇게 협박까지 일삼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일그룹에서 그 제1제강을 인수하는 계약을 했었죠. 그리고 중도금도 미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 보시는 것처럼 신일그룹에서 인수를 하면서 주가가 올랐고요. 떨어지다가 보물선 사건으로 주가가 5,400원까지 꼭지점을 찍었다가 쭉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는 1,355원이니까 과거 인수 안 했을 때의 주가보다 한 20에서 30% 정도가 지금 더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1제강은 인수 계약을 해서 굉장히 큰 타격을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그게 어떤 것이냐면, 이때 보물섬 얘기가 나오면서 5,400원까지 갔던 주가가 이거 사기 아니야 하면서 가격이 쭉 떨어지죠. 그러다가 여기서 반등하는 지점이 하나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7월 26일 날 신일그룹의 기자회견이 있던 날입니다. 이때 어떻게 됐냐면, 전 너무 이거 재밌게 봤는데, 보물선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신일그룹의 기자회견 소식에 제1제강이 그때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무려 얼마가 올랐냐면 10%가 넘게 올랐고요. 거래량이 무려 700만 주를 넘어섰으며 거래 회전율이 50%에 이르렀다는 내용인데, 저는 정말 놀라울 따름이었어요. 왜냐하면 인터넷을 10분만 찾아보면 알 수 있는 사실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투기적인 욕심에 묻혀서 보이지 않고 이렇게 거래를 하는 사람이 700만 주씩 거래를 하는 사람들에 있다라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고요. 이런 욕망이 결국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 자신의 삶을 위협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번 보물선 사건으로 인해서. 또한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이기도 한데, 이 보물선이 사실이라고 해도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라면 그건 내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그것도 저는 용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하게 제가 오늘은 보물선이라는 사건을 가지고 말씀드렸지만, 보물선뿐이 아니라 생활 곳곳에서 모든 일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고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거나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구간,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도 저는 진정한 용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경제 관련해서 보물선 소식을 지금 한번 알아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전해드린 말씀은요, 욕망을 이성의 지배하에 두어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앞으로 전해드릴 경제 관련 소식들도 욕망보다는 이성의 편에 서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